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저희 부서 다 소개할게요.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장 양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음 박수를 좀 쳐주시고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는 인사도 드리고 상호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많을 텐데요. 예,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 설명회에 실태조사 대상 413개 대학 중 총 333개 대학에서 참여해 주시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실태조사에 283개 대학이 응답을 하셨는데 설명회 참석 대상 대학 하시겠다는 대학 으로만 봐도 한 50여 개 대학이 증가가 됐습니다. 어, 지금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설명 오늘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설명회에 교육부 관계자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급한 업무들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하신 점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회 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처럼 전반적인 조사 개요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연구재단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실태조사 세부 문항과 답변 방법에 대해서 조사 문항부터 연구에 참여해 주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정희 팀장께서 소개해 주실 거고요. 안내가 끝나고 나면, 설명이 끝나고 나면 사전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다른 분들이 글을 써주시면 또 그 궁금한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용기 있게 그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좀 더 활발하게 설명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올해 조사 개요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팀 윤리정책팀의 권태환 연구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리정책팀의 권태환입니다.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개요 및 2021년도에 주요 개선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는 대학의 연구윤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제공해서 하는 것 자체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이 조사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대학의 연구윤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년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한 가지 좀 발생을 좀 했는데요. 연구윤리 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된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지적이 된 바 있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을 도출을 해서 21년도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이제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존의 조사 문항이 단순하게 OX 기반의 조금 포괄적이고 단순한 답변으로 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파악이 좀 불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상세화된 부분이 좀 추가가 됐고요. 대학이 제출해 주신 자료는 다 사실인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라든지 각종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 조사 답변 결과가 과연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즉 검증 절차가 부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엑셀 기반으로 이 모든 조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사 결과의 취합이라든지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제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미공개 그리고 무기명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대학의 청구성이 좀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자료는 교육부의 2021년도 연구윤리 정기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 추진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실제로 21년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반영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시기의 조정 부분입니다. 각 대학에서 연말 연시에 인사 발령이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발견을 좀 했고요. 매년 1월에 시행했던 실태조사로 인해서 방학 기간에 이게 조사 기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태조사에 참여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대학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의견들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대학의 학술 일정을 고려해서 실태조사 시기를 매년 1월에 시작했던 것을 3월과 4월로 조정하는 것으로 반영이 좀 되었고요. 어, 조사 문항에 대해서도 이미 3월 11일 경에 각 대학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드린 것처럼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한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문항 구체화 및 검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문제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증 시효의 삭제라든지 특수 관계인 관리 규정 등을 기존에는 OX 부분으로만 저희들이 조사를 드렸는데 실제로 대학별 조사 결과와 규정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정확성을 좀 제고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검증 절차는 대학이 조사 양식과 규정을 제출해 주시면 대기업에 계신 연구진분과 전문가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대학의 관계자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절차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속 조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연구윤리 정보 포털에 정보 공개를 요청드리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부정이 제보 점수 창구에 온라인 링크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고 만약에 동의가 확보해 주신 대학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연구윤리 정보 포털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도 저희 연구윤리 정보센터에서 각 대학의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정보 공유를 부탁드려서 각 규정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까지는 이제 엑셀 기반으로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으로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을 모두 반영한 2021년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6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좀 기술이 되어 있고요. 조사 대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교 등을 포함해서 총 413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 3주가 되고요. 어, 거기 회신처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로 그 조사 양식과 규정 파일을 송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표를 활용한 엑셀을 활용한 서면 조사가 되겠고요. 조사 내용은 연구윤리 제도와 조직, 부정의 발생, 처리 현황 등과 관련해서 총 4개 부문의 31개 필수 문항과 2개의 정보 공개 동의를 여쭙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연구윤리 정책 수립은 기초 통계 자료로 되고요.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사 항목인데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교협에 저희 김정희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부정행위 발생 및 판정 현황이고요. 세 번째가 연구윤리 교육 예방 확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인 관리 규정 및 관리 현황과 관련된 부분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실태조사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예, 다음번에는 김정일 팀장님.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윤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상호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이제 공개하고 공유하는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 Q&A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업의 김정희 팀장님께서 조사 문항과 작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음소거 제거를 해주시고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교육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조사 문항 및 작성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들이 이 연구 조사 문항을 하시기 전에 대학 연구윤리 관련 이제 그 법령을 먼저 조금 이제 그 숙지를 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력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R&D 혁신법이나 시행령, 그다음에 학술진흥법, 학술진흥 시행령, 그다음에 지침 이런 부분들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 항목이라든지 작성 안내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문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구윤리 조직과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그 시트 1번이 연구윤리 규정 제정 유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90% 이상 그 제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제정 유무에 대해서 OX로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없다라고 하시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을 X로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연구윤리 그 규정 연구 부정 그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사항들도 이제 그 위조, 변조, 표절, 부당 저자 표시, 부당 중복 게재라든지 조사 방해 행위, 기타에 해당된 제정된 경우에는 O 아니면 X로 그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는 검증 기관과 예비조사, 본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조사와 예비조사는 1단위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두 번째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 정보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그 윤리 정보 포털에 해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대학이 또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윤리 규정의 검증 시효에 대해서 요즘에 최근에 또 핫 이슈로 되어 있는데요. 그 폐지로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기입을 해 주시고요. 이제 그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구 부정 검증 시효는 연구 부정 행위 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조사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11년 6월 이후 검증 시효를 삭제하였으나 그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단 검증 시효는 연구 부정 범위를 넘어서는 전체적인 그 비행에 대한 대학 인사 규정과는 다름을 한 번 더 인지시켜 드립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검증 시효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은 규정명과 규정 파일을 함께 저희한테 이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먼저 이거를 작성해서 보내신 대학들도 있는데요. 규정을 누락해서 파일을 보내주신 대학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연락을 취해서 받기 때문에 한 번에 파일을 보내실 때 이 파일명을 꼭 입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증 시효 규정 개정 계획에 대해서 이 개정 계획이 있으시면 이제 그 해당欄에 이제 그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서는 그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설치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연구 설치되어 있으면 O,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X로 기재를 해 주시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대학마다 연구 진실성위원회라든지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등으로 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성위원회가 IRB나 그다음에 실험동물위원회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연구윤리 그 진실성 그 운영 횟수 1년간 이제 횟수에 대해서 기재하는 난입니다. 그래서 해당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회차를 그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그 연구윤리조사위원 구성 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참여 비율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경우는 O, 그다음에 없으면 X. 그래서 이 외부 위원회 참여 비율 명시가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X를 했는데 또 비율을 적으면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시에 이제 일관성을 좀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참여 규정도 파일을 꼭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계획에 대해서도 있으면 O, 없으면 X로 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페이지에 넘어오시면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시하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 온라인이나 이메일, 우편, 전화 신고 아니면 X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윤리 정보 포털 공개 여부도 이제 URL이나 이런 것을 동일시에 기재를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책임 있는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연구윤리 행정부서입니다. 아마 이제 대학마다 조직 부서가 상당히 이제 변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 기준일은 작년 그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치되어 있으면 O 아니면 X로 해 주시고요. 이제 상위 부서 위치도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무처든 기획처든 총무처든 관련해서 상위 부서에 동그라미를 기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윤리 부서 설치 연도도 명확히 뭐 이제 몇 월 며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연도까지만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인력도 직원 수를 해 주시고 이제 단 연구윤리를 담당하지만 타 부서 인력이 연구윤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래에 타 행정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 연구윤리 행정 설치 여부 항목에 X를 했다면 우리가 해당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한번 다시 숙지를 하시면 기재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번째 그 칼럼을 보시면은 연구윤리 담당자의 다른 업무 겸업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윤리 이외에 타 업무를 겸업하고 있으면 O 아니면 X로 해주시되 연구윤리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윤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타 업무를 겸업하고 있으면 O 아니면 X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째입니다. 연구윤리 활동 경비에 대한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1,000원 단위로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고 이제 경비가 없으면 0으로 제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예산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교육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문장 유사도 표절 검색 프로그램 설치나 이제 운영에 대해서 1,000원 단위로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고 만약 다른 항목이 없으면 0으로 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연구 부정행위 발생 및 이제 판정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본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별, 직위별, 그다음에 부정행위 연도, 부정행위 유형, 그다음에 연구물 유형과 판정 결과, 그리고 판정에 따른 처분, 학내 처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시트지에 보시고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번호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연구윤리 교육과 예방, 그다음에 확산에 대한 측면입니다. 이제 교수나 연구원, 대학원생, 행정직원, 학부생이 모두 모여서 연구교육을 1회 진행하셨더라도 각 대상별로 교육을 1회씩 한 것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수, 그다음에 뭐 대학원생, 행정직원, 학부생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제 실시 건수를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윤리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실행 여부 OX로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윤리 교육을 실행한 건수를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구윤리 교육 실태입니다. 이제 이것이 정규 학점으로 했는지 그런데 이제 교수나 행정 직원이 정규 학점으로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 시트지는 굉장히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이 칸이 촘촘하다 하시더라도 잘 이렇게 체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포럼, 전문가 특강, 또 신입생 OT,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OX로 기재를 해주시고, 어느 대학은 뭐 X도 아닌 거는 X 아니겠느냐 해서 O만 이렇게 기재해 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시트지에 맞게끔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전화를 다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절 예방 현황에 대해서는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사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O 아니면 X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25번 시트지에 보시면은 석박사 논문 제출 시 프로그램 의무 활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OX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명칭에 대해서는 뭐 카피킬러나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에 대해서 동그라미 아니면 X로 표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에서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관련해서 그 이제 예방 활동 현황에 대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부정 예방 활동 현황 유형에 대해서 이제 중복으로 있으면 O, 그다음 아니면 X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서약서 제출, 그다음에 과목 수강 또는 교수 이수증 제출, 그다음에 이제 문장 유사도 검색 결과지 제출, 그다음에 연구윤리 신진 연구자 대상으로 연구윤리 강화에서도 이제 그 자체 또는 위탁 교육에 대해서 연구윤리 교육을 O 아니면 또 X. 그다음에 내부 연구과제 수행 전 연구 참여자 그 대상 서약서 및 교육 이수증 제출. 그다음에 연구윤리 상담 및 자문부서 별도 운영해서 하고 있으면 O 아니면 X로 기재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1년간 최근 1년간 어떻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8번입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교육 자원 및 프로그램 활용 현황에서 1년간 우리 대학에서 이제 정부 지원 교육 자원 및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우에 O 아니면 X. 그리고 연구윤리 이제 그 교육 자원 및 프로그램 활용 형태에서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나 산하기관이 발행한 책자나 자료집을 활용한 경우, 연구윤리 또 과정 개설 및 지원 사업을 이용한 경우, 그다음에 연구윤리 포럼에 참여한 경우, 그다음에 연구윤리 정보 포털을 또 활용한 경우, 그다음에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이버 이제 연구윤리 교육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중복으로 이제 선택해서 O 아니면 X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연구윤리 교육 자원 및 프로그램 활용 여부에 X라고 표시하셨으면 이제 그 해당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시다가 설문문항 이제 저희 쪽으로 전화가 다양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또는 우리 대학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디에 동그라미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런 그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에 재원이 직접 투여된 부분들을 하시기 때문에 잘 내용을 숙지하셔서 보시면 그 체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특수관계인 관리 규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최근 1년간에 관련된 그 규정 마련 유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도 이제 그 대학에 마련한 경우에는 30번 30번 답변에 수록을 하시는데요. 없는 경우에는 뭐 이제 31번에 바로 이렇게 이제 그 OX를 기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연도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인의 연구 참여 관리 근거를 처음으로 또 신규 규정 제정 또는 기존 규정 제정을 연도에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 관계인의 연구 참여 관리 근거를 수록한 규정의 명칭을 기입을 해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해당 번호, 그러니까 저희가 파일을 지금 3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파일명은 뭐 30번, 이게 30번 항목이니까 규정명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저희한테 이메일로 들어오는 대학들은
이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다 이제 그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나 파일명이 이렇게 달려 있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전 그 신고 규정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하기 전에 대학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두고 있으면 O 아니면 X로 기재를 해주시고 연구 수행 중에 관리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 노트나 연구실 추록 기록 등이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면 O 아니면 X, 그다음에 공동 연구 성과 발표 전 신고한 부분들도 대학에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으면 O 아니면 X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 성과물 DB 관리 유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나 특허 등 서지 정보와 성과물 사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있는 규정이나 절차를 두고 있는 OX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관련 그 규정 마련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아니다 제정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OX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31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그 또 저희한테 질의가 가장 또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엑셀 시트지로 되다 보니까 주로 많이 전화로 묻는 게 설문지 보냈다는데 어디에 있나요? 뭐 따로 다시 주나요? 라는 이런 질의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연구재단 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맨 첫 장에 대학명 소속 다음에 그 밑에 바닥을 클릭하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1번부터 31번까지의 시트지가 쭉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명도 이제 그 해당 그 번호의 그 규정명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재하시다가 이제 그 의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을 해서 대학에 불편함 없이 이제 그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학 연구윤리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연구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대학들한테 인지시키고 관련 법령을 좀 더 이제 상세히 이제 그 안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제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작성해야 될 시트가 좀 많고 상당히 불편하고 뭐 너무 상세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연구윤리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 실태조사에서 요청했던 이런 그 사항들, 요구사항이나 현황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태를 그냥 현황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서로 불편을 줄이고자 우리가 이런 양식들을 만든 거거든요. 앞서 김재인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든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학에서 해야 될 연구윤리 관련된 권고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문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법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질문으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침도 숙지를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답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현황 조사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지원을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질문으로 추정되는 그런 그 설문지가 있죠. 그런 데는 답변 가능한 그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냐 이렇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조사를 조금 더 그 원활하게 하려는 준비를 올해 하게 될 거고요. 이 중간중간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연구윤리 정보 포털 CRE.RE.KR
이렇게 발음이 되게 부드러운데, 아, 그 사이트에 가시면 아마 웬만한 연구윤리 관련된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진행되는 설명의 자료하고 조사 양식, 이런 교육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권태환 연구원 주소 채팅창에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Q&A 지금 시간인데요. 사전에 질문을 주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질문이 많았던 이런 사항 몇 가지를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요. 혹시 그걸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럼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결과에 따라 대학에 불이익이 있나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리 준수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불이익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정보 공시의 항목도 아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참여에 대한 직접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접적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서 간접적으로 무슨 불이익이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귀찮게 하는 거죠. 저희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싶고 이러한 현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답이 안 됐거나 없으면 저희가 보호를 좀 못하죠. 외부의 어떤 질문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 대학은 저희 모릅니다. 그러면 대학이 직접 대응을 해야 되는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대학의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적극 참여를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금방 말씀드린 연구윤리 정보 포털 사이트에도 탑재를 하고요. 연구재단 홍보광장 보고서 도서관이라는 게시판에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윤리 정책 수립과 연구윤리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거나 새로운 안내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활용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타 대학의 연구윤리 이슈나 현황 등의 사례를 알 수 있는지, 특정 대학의 질문에 대한 그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특정 대학의 현황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던 대학별 규정이나 대학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창구 이 주소에 대한 공개에 대한 동의를 저희가 구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잘 갖추고 있긴 하지만 다른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한테 동의를 해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공유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연구자 개개인의 대학 내에서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한 아주 단순한 질문도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뭐 이러저러한 의도나 생각이 있어서 하겠지만 실제로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학 내에서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정부나 연구재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거꾸로 정보가 내려가는,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약간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수 창구나 이런 정보들을 저희한테 상세히 알려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대학이 아니고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사례, 징계 사례, 이런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포털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지금 이거 작성 제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좀 많은데요. 대학이 좀 큰 경우에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성과 관련된 위원회도 있지만 생명윤리, 동물윤리와 관련된 담당 부서들 직원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대학들이 대체로 있죠.
아,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는 경우, 여러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드리는 것은 규정 담당 부서, 그러니까 연구윤리 진실성 규정 담당 부서가 취합해서 보내주시면 제일 중요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 부서이고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원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직업교육 중심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저희가 연구윤리 그 지침이라고 부르는 거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윤리 또는 연구 부정 행위의 내용은 꼭 전문대학에 있는 구성원이라고 해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전문대학에 주로 나오는 또는 이슈에 대한 문제들까지 우리가 모두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답변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 전문대학이라 해서 전문대학의 연구 부정행위를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정의할 뭐 그럴 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학 구성원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할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논문뿐만 아니라 특허나 다양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 특히 다루는 성과들이 좀 다르다고 하면 저희가 요청드린 답변 이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한테 한번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자체 검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20년부터 대학 연구윤리 검증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윤리 조사나 검증에 참여할 전문가들을 추천하고 파견을 지원해주는 전문가 파견 제도, 그리고 연구윤리 수준 진단하는 컨설팅 제도, 또 검증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이런 프로그램을 대학에 있는 연구윤리 위원회죠. 뭐 이런 조직들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대학 연구윤리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직접적 요청을 하셔도 되고 대학 연구윤리 협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채팅창에 아직 질문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연구윤리 지침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가 또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연구윤리 지침이 개정이 되면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권태환 연구원이나 김정희 팀장님께서 혹시 채팅창에 질문이 뜨면 답변 가능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채팅창에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김하나 선생님께서 엑셀 파일의 영역에 실제 기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마 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해당 양식이 아마 교육부에서 이제 발송된 공문에 첨부된 양식일 것 같은데요. 그 오류를 수정한 엑셀 파일을 제가 선생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혹시 전체적인 오류라고 하면 수정한 자료를 저희 사이트에 다시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연구윤리 정보 포털에 상담 창구가 또 있어요. 보통 상담 창구에 뭐 제보나 뭐 이런 이슈 자체에 대한 질문도 하시지만 우리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평소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을 상담 창구에 담아 주셔도 전해 주셔도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김정희 팀장님 혹시
화면에 뜬 내용하고 질문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당연한 답변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검증 시효 조항이 폐지됐거나 원래 없다면 규정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정은 저희가 다른 제반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아, 증빙으로 요청을 드리는 걸 겁니다. 혹시 김정희 팀장님 제가 답변한 게 다르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신 거죠? 기본적으로 내용을 그 잘 읽어 보시면은 그 이제 그 관련된 명기한 폐지라든지 시효를 명기한 관련 규정이나 조항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폐지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확인을 해보면 약간의 그 내용이 상이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누가 올린 거죠? 질문을 주신 건가요? 네, 채팅창에 접수된 질의를 정리해서 지금 띄운 겁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 회계 기간이 좀 달라서 그런 거네요. 요거 다른 실태조사 저도 좀 많이 했는데 좀 끊기 어려운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이런 거 그냥 대학에서 다루는 회계 기간에 맞춰서 제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를 12월 31일로 이거는 그 재단에서 준 그 기준 연도에 따라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어 가지고 네. 어 기준 연도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1년간 2020 이제 그 1월 1일에서 그렇죠.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이제 네. 나가버려서 저희가 네. 예를 들어 임의로 그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그 교육부에서 나간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죠. 추후에 뭐 우리가 뭐 개선 사항이나 이럴 때 조금 저희 대학의 회계 처리나 이런 것을 제안은 해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이미 나간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지난 질문은 1년간의 그 집행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신다면 22년도에 된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하셔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인력 활동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수가 집행된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다. 그 한 네. 2개월의 차이인데, 이게 대학 정보공시와 같은 이런 그 상황까지 아직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년간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파악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고, 또 반대로 그렇게 사업들이 설계되어 있더라도 회계는 또 1월부터 12월까지 끊어서 오히려 통계 내기 어려운 또 그런 기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의 그 활동 기간이다라고 이해하시고 가능하시면 그 교육부 공문에 맞춰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면 그 정보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특수관계인 쪽 먼저 답을 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규정이나 뭐 이런 변화된 내용이 특수관계인 계정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는 건지. 그 한국공학대학교 유한나 선생님 그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실적이 없으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마이크를 켜고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마이크 안 돼요. 예, 뭐 혹시 그 약간 그 상호 이해가 안 되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표절 검사를 그 별도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KCI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그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를 묻는 질문 아니었나요? 거기에 연구재단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옵션이 있는데요. 그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세종사이버대 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세종사이버대는 연구윤리 관련 교내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권고사항 또는 가이드라인 어느 변경을 봐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우리 교육부 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그 대학에서 그 규정을 그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다 요구하고 있고요. 좀 대학에 권고하는 사항들은 그 교육부 연구 훈령을 보시면 그거에 따라가시면 제일 좋고요. 다만 이제 혁신법에 있는 그 요구 사항들 뭐 이런 거는 조금 과학기술에 특화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윤리 규정에 연결해서 그 작성하시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별도로 그 작성하시는 그런 대학도 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그 문의를 한번 주셔서 개정 관련된 컨설팅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부터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윤재익 팀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그 결정이 된 사안들을 카운트하도록 안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진행 중인 건 제외하고 지금 답변을 결정된 거, 진행 중인 거는 하지는 않고 그러고 결정된 있죠? 부분, 네. 예, 부분만 저희가 그 시트지 20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은 저희가 본 결과에 아직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제가 그 우리 많이 이렇게 대학에서 들어와서 오늘 설명회 개최하는데요. 이제 연구자로서 계속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혹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그 저희가 기술한 그 설명에 있는 내용에 좀 이렇게 충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한테 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면 금방 답변한 기준으로 보면 종료 시점을 써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카운트가 안 되는 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작은 그 한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진행 중이라 답변 안 했다가 지금 끝났는데 한 2년 뒤에 하면
그게 맞나요? 사실 대부분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과정은 그 예비조사 30일, 본조사가 보통은 긴 경우에 6개월 안에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거의 다 1년, 시작을 뭐 21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정 시기를 네.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네. 약간 좀 생각이 좀 들지만 판정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걸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별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연구 부정 행위의 판단에 대한 뭐 이런 질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사항들은 전화로 문의하셔도 다 답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질문 들어왔네요. 지금 아까 답변하고 좀 비슷한데요. 별도의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답변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규정을 제출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연구윤리 규정은 저희가 검증을 위해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규정을 가능하면 제출을 해주시고 그것을 공개 여부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화상회의로 질의응답이 아주 원활하게 되기 쉽지 않은데, 아,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대학에서 저희한테 또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이 쓴 이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기 이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구윤리 정보 포털에 가시면은 연구재단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동영상, 영상에 관련된 부분, 또 교육에 활용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슈 리포트라든지 다양하게 카드 뉴스라든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그다음에 대학원 대학 다양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데요. 이제 규모가 있고, 그다음 대규모 대학들이나 수도권 대학들은 워낙 연구윤리 정보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연구 중심 대학들은 대학원생 중심으로서 활발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중소규모 대학에서는 담당자 한 분이 다양하게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연구윤리 정보 포털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타 대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작성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설문조사들은 연구윤리 활동 지원의 실태조사에 전년도 거 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축적을 해서 향후에 연구윤리에 대한 지원을 대학에 할 때 초석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저희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언제든지 이제 애로사항이나 또는 작성하시다가 이런 부분에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태한 연구원, 지금 우리 연구윤리 정보 포털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뉴 보시면 온라인 제보 창구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윤리 상담, 상담 보면 이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자주 질문되는 경우는 저희가 FAQ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연구윤리 활동 지원에 보면 가이드라인, 뭐 연구윤리 검증 지원, 교육, 실태조사, 포럼 안내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지금 매년 그 조사하고 있는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그 기간에 같이 대학 교원들한테 연구윤리 인식 수준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보고서도 올라 있고요. 메뉴 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연구윤리 활동 지원의 가이드라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이드라인에 뭐 바로 그 21일 그저께 올린 올바른 인용 표기에 대한 길잡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사례집, 또 판정 사례집, 그리고 분야별 연구윤리 그 가이드, 뭐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있고요. 저도 그 이 부서에 온 지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연구윤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는 국내 정보는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거나 또는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있으면 그냥 이 안에서 조금만 이렇게 그 돌아다니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메뉴 좀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연구윤리 정보 쪽 누르면 상당히 많은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주 초기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 그리고 저희가 그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그 과학기술 인력개발원의 교육 동영상, 교육 사이트 뭐 이런 것들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문의하실 전화번호 지금 공문에는 대기업 그 연구진 번호가 그 안내되어 있죠.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 대기업 연구진 네, 지금 대표 번호를 안내하고 있죠, 아이고. 김정희 팀장님.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번호 여기 혹시 써주실 수 네, 예, 전화 있으세요? 하나, 예, 써드리도록 번호 좀 하겠습니다. 써주시고요. 네. 뭐 저희가 협력해서 하지만 그 대기업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 연구재단의 그 포털 사이트 통해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여기. 네, 뭐 시간 3시까지 예정된 시간 그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치려고 그 합니다. 그 광고 홍보 하나만 그 더 드리면 저희가 연구윤리와 관련된 연구 과제들을 매년 공모를 하고 연구진들이 그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시 가이드라인으로 전달하고 이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는 새로운 주제들을 좀 조사하고 있거든요. 수요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 연구윤리와 관련된 실무부서에 계시니까 그 각 대학에 있는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이런 교수님들께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셔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홈페이지,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내용들도 그 나중에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태환 연구원 추가적으로 전달할 내용 없으시면 네네, 별다른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그 소속 대학에 그 설명회에 추가적으로 참석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참석 못하신 분은 내일 다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